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우리가 금을 통해서 이제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나 아니면 경제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 금값이 지금 여러분들 1980년대 인플레이션 조정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인플레이션 조정 최고치 이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지금 보면은요, 금값이 3,688달러 이 금 선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미 이 변화를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 그다음에 해외 주식, 아니면은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연준에서 지금 어떻게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연준을 장악을 해서 관세랑 금리 인하 정책을 필 것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예전에 있었던 이런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 예측이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요. 금이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큰 변화의 흐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기축통화의 패권, 이 지금 미국이 갖고 있었던 이 헤게모니라고 해야 되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이 안 좋아지면요, 혈당이 오르거나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금이 오르는 거는 뭔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또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금값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거 공부를 시켜드리잖아요. 그래서 은 선물도 특히나 금 가격만 이렇게 오르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지금 이 큰손들, 월가의 큰손들이나 아니면 세계 지금 자산시장을 운영하는 큰손들이 은 가격은 금리 인하를 할 때도 그렇고 재정 정책을 필 때 은 가격은 어느 정도 마사지를 했거든요, 못 오르게. 그런데 이제는 은 가격의 상승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선물 가격이 43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살짝 눌렸거든요.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간 은 가격은 원래 30달러 밑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2014년부터 지금 여기 밑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지금 갑자기 은 가격이 이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이 오를 때 은은 더 많이 오릅니다. 금이 2배 오를 때 은은 뭐 4배, 5배까지 오르니까 이걸 잘 보시고요. 그래서 실버바가 요즘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200만 원대 초반에 이 쿠팡에서 샀거든요. 저는 쿠팡에서 이 한국금거래소 이 사업자 있거든요. 여기에 그 판매자 있거든요. 이 판매자한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사는데 제가 200만 원 초반대 샀는데요. 오늘 검색해 보니까요, 247만 원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은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저는 정말 무섭다. 이게 오르면은 진짜 대체 어디까지 오를까? 진짜 무섭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은과 금 가격의 상승은 이제는 막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다극화가 시작되면서 이 지금 상승은 결국은 거스를 수 없는 이런 흐름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ETF, 그다음에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SCHD 무지성으로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이제는 너무 미국 주식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포트폴리오를 금과 은 아니면은 뭐 다른 해외 주식들,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나눠서 이제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조정치를 뛰어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은 가격에 여러분들 명목 가격이랑 실질 가격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명목 가격은 뭐냐? 그야말로 그냥 명목, 이름으로 그냥 850달러면 그냥 850달러, 그걸 명목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3,000달러면 3,000달러 이랑 표시되는 가격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실질 가격은 뭐냐?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죠. 이제 물가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10년 전에 1,000원이랑 지금 1,000원이랑 다르잖아요. 왜냐? 10년 전에는 라면이 뭐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라면이 1,500원, 막 2,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 1,000원의 가치랑 10년 전에 1,000원의 가치랑 지금의 1,000원의 가치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질 가격,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정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변화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80년도에 850달러였던 금 가격이요, 2025년 이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요 3,610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었다는 게 지금 9월 달에 현재 금 가격이 온스당 3,650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조정 가격 기준으로 1980년대 기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다. 큰 변화의 바람이 지금 금에서 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낌표로 아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금을 우리도 모아갈 때구나. 특히나 뭐 우리가 ETF도 모으지만 이 현금, 현물이죠. 현물로 실물로도 모아야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980년대 금 가격 급등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이때 엄청나게 올랐을까? 거의 뭐 40여 년 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걸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높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때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10% 이상이 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나오면서 금리를 뭐 21%까지 올려버렸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21%까지 올려버려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마이너스 실질 금리 때문에 이 명목 금리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면 이익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렸었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엄청났었다. 근데 이거를 잡으려고 지금 폴 볼커가 그 금리를 21%나 인상을 하면서 그때 경제 공황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현대 25년에도 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불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지금 달러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면서 달러가 약세였고 그 당시에도 지금 지정학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혁명도 있었고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금으로 몰리면서 1980년대에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최고치를 이번에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금 가격의 상승의 주요 요인은 뭐냐? 금 가격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지금 정책 변화입니다. 지금 이제는 제롬 파월이 그렇게 트럼프랑 싸우면서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금리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트럼프한테 이제는 거의 실권을 내준 지금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는 9월 달에는 거의 불가피하고요. 이제는 2번이냐 3번이냐 여기에선 지금 최소 3번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금리 하락으로 금의 기회비용이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의 매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지금 M2 통화가 계속 풀린다고 하고 있죠. 그 수치도 제가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것도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신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신규 신청자가 26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요 지금 2만 7천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46개월 만에 최대치다. 그러니까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가 됐다.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고요. 4주 평균으로 해도 24만 500명으로 플러스 9,750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를 했다. 그래서 수령자는 지금 193만 9천 명으로 변동이었고요. 지금 일자리는 뭐 1.3% 이렇게 해서 쭉 수준과 유사되고 있는데 지금 월간 신규 고용 증가 추이를 보면요. 4월에 뭐 15만 8천 명, 5월에 1만 9천 명, 그다음에 6월에가 오히려 마이너스 1만 3천 명이 됐죠. 그래서 20년 이후에 12월 이후 첫 감소였다. 그리고 7월에는 7만 9천 명, 8월에는 또 2만 2천 명, 그리고 실업률은 4.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신규 고용 증가 추이가 점점 약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경제 둔화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용시장 둔화를 넘어서 이제는 악화 국면까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길길이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지금 미리미리 제롬 파월이 내렸어야 된다. 금리 인하를.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것도 늦었다 하면서 미 연준을 압박을 하면서 거의 미 연준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제롬 파월의 이런 세력들이 계속 이제는 트럼프한테 밀려났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연준을 장악을 한다고 하면요. 이제 무제한 뭐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변덕스러운 금리 정책 때문에 아마 달러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극화가 더 시작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바람을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요. 지금 4년 연속으로 대규모 금 매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만 1,000톤 이상을 매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10개월 연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6톤을 매입했고요.
가격 폴란드가요 67톤으로 최대 지금 올해 매입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터키, 체코 등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 1kg도 매입을 안 하고 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 위기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물 모아 가셔라. 금이랑 은이랑 우리라도 이 개인이라도 이렇게 모아 가셔서 나중을 대비하셔라. 물론 ETF도 좋겠지만 ETF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위기가 왔을 때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실물 은과 실물 금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들 국가들이 금을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 역시나 달러 의존도 감소가 있죠. 그래서 미국 제재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해서 22년에 스위프트 배제를 하면서 이제 진짜 달러만 너무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미국에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이런 제재를 받겠구나. 관세 플러스 이런 스위프트 제재까지 받으면은 완전 경제가 마비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5,000년 이상 통용되는 금으로 모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변화가 커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해치 차원으로 이 자국화폐 가치 보호 때문에 계속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은 여러분들 가치가 보존되잖아요. 누가 미친 듯이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금리 인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금은 누가 조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지금 앞으로도 가치가 그래도 가장 잘 보존되는 이 자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불안정이 있는데요.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가 생기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 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카타르에 또 폭격을 하면서 이거 또 계속 이러는구나. 중동은 계속 이제는 짜잘짜잘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화약고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은 지금 치러졌고, 이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과 연준의 지금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뭐 인도나 뭐 브라질이나 브릭스 여기를 관세로 뭐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이제는 다국화가 트럼프 덕분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국화를 빠르게 진행시켜주고 그다음에 금의 상승을 계속 이끌어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풀어서 아마도 이제는 주식까지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감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잘 먹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런 버블장에 여러분들 너무 심취해 있다가는 나중에 이제 폭락할 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적당히 먹고 이렇게 나오는 지금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저도 한 번씩 보면서 리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계 경기 침체가 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부터 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단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다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단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30년 만기, 그 다음에 10년 만기, 20년 만기 이런 장기 국채들은 계속 심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이탈리아, 뭐 덴마크 이런 데 있잖아요. 유럽의 국가들이 뭐 IMF가 온다 만다,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다음에 봐드릴게요. 국가별로. 그래서 영국이 IMF 온다, 그다음에 프랑스가 IMF 온다, 독일이 IMF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지금 유럽의 경제가 지금 심각하고요. 일본의 경제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일본의 30년 국채 수익률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은 결국에 미국 국채를 포함한 다른 시장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왜냐?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언와인드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엮여가면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거를 터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돈을 더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금이나 이제 은에서 이제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게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의 경제가 계속 안 좋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지금 정서 불안이랑 그다음에 경제 불안을 덮고자 하여서 혹시나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토는 지금 폴란드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응해 방어적 군사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의 동부 측면을 따라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적 대응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알렉시스 그린케비치가 조정할 예정이며 뭐 이렇게 쭉 해서 군사작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쭉 보면은요,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따라 벨라루스와 러시아 국경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프랑스와 영국은 라팔과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네덜란드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2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여기가 이 핵 훈련과 올레슈누크, 여기 미사일 시스템의 시험을 포함한 대규모의 자파드 2025 훈련을 시작하면서 전개가 됐다.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분쟁 리스크 때문에 금의 가치는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국화죠. SCO 이번에 저번 주에 유명했잖아요. 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회원국이 지금 서방의 경제적 강압에 면역이 되도록 이제 대체가 되도록 이제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개발은행을 설립해서 이제 새로운 이런 뭐라고 하죠? 예탁기관을 만들고 이제 유로클리어랑 뭐 클리어 스트림 여기에 이제는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이제 대체 이런 거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예탁기관을 설립하고 이제 디지털 결제나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하면서 결국에 이런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위안화 자금 조달을 하면서 위안화 중국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래가 점점 커지면서 달러의 이런 위상을 트리는 거죠. 그래서 달러 거래를 줄여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국 통화나 아니면 자국 거래를 통해서 달러의 거래를 이 매스를 점점 줄이고 있다. 이거를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서방 금융 인프라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커지면서 결국에는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SCO 개발은행 요약을 하면은요, 서방 예탁기관을 대체를 하고요, 자국 증권 투자 통로를 제공한다. 그래서 회원국들이 이제는 이렇게 쭉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지금 이 금이 상승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도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번영이 아니라 이 금이 오르는 게 번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한 이 달러 시스템, 그 다음에 그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연준을 장악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했다, 관세를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그런 것 때문에 금의 이런 상승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은 5,000년간 가치 저장 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모으는 게 아니라 금 현물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가치 하락 시에 지금 상승을 한다. 그래서 달러 약세 시에 대체 자산으로 금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실물 자산, 지금 디지털 화폐랑 달리 물리적으로 존재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좀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중요해지고 있으면 지금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계속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 가격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죠. CPI 이런 거 지금 가져온 지표인데요. 계속 이 물가 상승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경제가 올라가면서 물가는 적당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동안 지금 금이 오르지 못하고 있었죠. 계속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금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더 계속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3만 달러까지 가야 된다, 온스당,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참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의 지금 금 투자 현황을 보면요, 한국도 이제는 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투자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 열풍이 지금 계속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냐? 금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의 투자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의 투자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스 KRX 금연물 ETF가 1조 6천억 원을 돌파해서 국내 최대 규모이고요. 개인 투자자 순매수만 해서 올해만 3,939억 원, 그 다음에 연간 수익률이 52.06%, 3년 수익률이 114%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경쟁이 또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지금 에이스 KRX 금연물 ETF가 0.5에서 0.19로 대폭 인하를 했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 KRX 금연물 ETF 이게 가장 싸거든요. 0.15%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인하해서 출시를 했다. 그래서 미래에셋 거가 가장 지금 ETF 중에서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게 지금 현물에 대해서 실물 금이나 실물 실버바에 대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이럴 때 ETF를 여러분들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ETF 타이거 KRX 금연물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스 KRX 금연물 ETF도 있잖아요. 이런 거 모으시거나 은은 제가 봤을 때 국내 상장 은현물 ETF는 없어요. 그래서 SLB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된 거 ETF 있거든요. 그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현물, 은현물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금에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서 서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진짜 금은 이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도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 같고 트럼프의 이런 정책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의 이런 패권이 아마 이제는 변하는 시기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거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늦겠죠. 그때는 금이나 은의 가치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겠죠. 그때 잡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버바랑 골드바 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실버바가 동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버바 지금 살 수 있을 때 지금 사시는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게 현물 이거 실버바 이거 사는 거는 여러분들 한두 달 이거를 시세 차익 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로 5년 10년을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골드바나 실버바 이 한국금거래소 쿠팡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제 링크 들어가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금은방 가셔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검색을 하셔서 이베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 파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검색하셔서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저도 인터넷으로 좀 산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는 링크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설명란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진짜 금이나 아니면 은의 이런 상승 흐름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미국의 이런 지금 흔들리는 패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이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극화의 흐름이 가고 있고요. 미국의 이런 예전에 1급 패권은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너무 한쪽으로만 몰빵하지 마시고 다극화로 가시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셔라. 금과 은을 해지를 하셔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경제 위기가 만약에 경제 공황이나 이런 대공황 이런 게 온다고 하면 결국에 금과 은 빼고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은에 지금 엄청난 상승이 계속 되고 있고 은은 있잖아요. 이게 상승해 버리면요. 결국에 은의 실물 이제 돌아다니는 은의 씨가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어떤 분이 또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은은 태양광도 요즘 잘 나가고 있죠. 클린 에너지,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지금 산업에 쓰이는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귀금속 수요도 많겠지만 산업에 쓰이는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이 동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요. 혹시나 풍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시고 싶을 때는 미리미리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아니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고요. 진짜 여러분들 이런 소식이 있을 때 지금 금값이 1980년대보다 더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 나오면은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랑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